자, 유럽 선진 뉴스 매뉴얼의 비밀, 그 세 번째를 공개합니다. Okay, let's go. 전 영상에서 유럽 뉴스 가이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기본기 훈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유럽 아카데미들은 기술 훈련을 또 중요시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다시 클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클럽에서 1대1 위주, 경기 위주로 1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기기 위해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를 졸라 아카데미를 등록합니다. 아카데미는 클럽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도 있고 그냥 훈련만 하는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얼마 전 PSG 캠프를 다녀왔으니 PSG 훈련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30분의 훈련 중 후반 45분을 1대1, 2대2, 3대3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초반 45분 동안 몸 풀고 기술 훈련을 합니다. 콘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45분 동안도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경쟁을 시킵니다. 그냥 콘 드리블이 아니라 콘 드리블 레이스를 시키고 공 뺏어오기 등 최대한 경쟁을 시킵니다. 콘 드리블 안에서도 압박을 추가해 기술 향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디테일을 잡아줍니다. 훈련의 구성은 구단의 특색마다 다르지만 얼마나 디테일을 성의 있게 잘 잡아주느냐가 훈련의 질을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디테일은 한국에 비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모두가 다 상체를 낮추고 정확한 리듬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정형화된 움직임은 아직 이 나이대는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이 발에 닿는 그 느낌, 그 볼 터치에 집중합니다. 이 느낌을 최대한 빠른 속도와 리듬에서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것, 거기에 집중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디테일은 U9 이후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발의 어느 부분으로든 드리블해도 상관없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거기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그거를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속도를 높이기 위해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이런 디테일이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개인 코치를 받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개인 코치 없이 심지어 아카데미를 막 들어온 아이인데 무게중심이 낮고 리듬을 타며 발의 정확한 부위로 드리블하고 슛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런 디테일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까요? 맞습니다. 운동신경이 좋습니다. 유럽식으로는 피지컬 리터러시가 높아 어떤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를 스스로 깨달아 아는 아이들인 겁니다. U7이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정확한 자세로 드리블, 페인팅, 볼키핑, 패스, 슈팅을 합니다. 이게 유럽 시스템의 1단계 피지컬 리터러시의 무서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미 어른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이는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있습니다. 제가 좋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니면 날마다 보지 않습니다. 구독도 누르시고 영상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언급했던 쓸데없을 정도로 오두망정을 떠는 개인기를 펼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대부분 개인 코치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부모가 시킨다고 절대 저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축구가 재미있고 하루 종일 축구 풀타임 경기들을 보는 아이들이 공 들고 나가 개인 훈련을 하고 부모를 졸라 개인 코치를 고용해 저런 훈련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섬세한 발놀림에 속도가 느려지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클럽과 아카데미 훈련에서 게임 베이스 훈련을 하며 압박 속에서 판단하는 속도는 물론 몸을 움직이는 속도 또한 매우 빠릅니다. 게다가 피지컬 리터러시가 높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 배우는 속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U10만 가도 이미 기본기의 세밀함이 우리나라 선수들과 비교해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때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고 하면 단연 피지컬 리터러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지컬은 단순히 힘이 세고 민첩하고 순발력이 있는 거라 이것보다는 볼터치 기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피지컬 리터러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피지컬 리터러시가 높은 유소년 선수들이 배움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다양하게 나와 있고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이 피지컬 리터러시가 높은 아이들 혹은 우리말로 운동신경이 좋은 아이들은 당연히 힘이 세고 민첩하고 순발력 있고 반응 속도도 빠르고 달리기도 빠릅니다. 게다가 배우는 속도도 빠르고 지금 당장 축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달려들고 볼을 뺏으면 용감하게 드리블합니다. 지금 당장은 볼터치의 세심함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그들의 속도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한참 상회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클럽과 학원에서 콘드리블 디테일 잡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나요?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1대1과 스몰 사이드드 게임에 쏟아 넣어야 합니다. 아빠와 1대1을 하고 학교에서 점심시간마다 축구를 하고 주말마다 친구들과 3대3 게임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게임이 훈련 시간보다 많아야 합니다. 혹은 취미반이든 선수반이든 어디든 1대1 게임을 많이 하는 학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피지컬 리터러시는 3세부터 8세까지라고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스몰 사이드 게임을 늘려주셔야 합니다. 게임이 훈련 시간보다 많아야 합니다. 한국인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양날의 검이 되어 훈련량이 게임 시간보다 많아져 버리면 안 됩니다. 아빠와 아들이 저녁에 콘을 세워놓고 연습을 하셨다면 이제 1대1을 늘려주세요. 동네 친구 한 명 더 꼬셔서 1대1, 2대2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피지컬 훈련도 넣어주셔야 유럽 선수들의 피지컬 리터러시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축구 유튜버들을 몇 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심장 투하츠 채널은 현장에서 피지컬 리터러시의 비밀을 느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비록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말하는 폭발력이 피지컬 리터러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훈련 동영상을 보면 피지컬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다른 라이벌 축구 채널 홍보하기 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신 짜투리로 일본 시스템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이런 선진 시스템을 연구해 그들의 유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시스템으로 유스를 키워낸다.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없어 특출난 선수들이 가끔 나오는 반면 일본은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특출난 선수들이 나오기는 힘든 환경이지만 비슷한 스타일의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찍어내 국가가 한 방향으로 가면서 성적을 낸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일본이 무슨 자동차 공장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잘못 짚으셨습니다. 일본은 이 1단계 생활체육이라는 시스템으로 아이들이 특정 종목에 집중하기 전에 아이들의 피지컬 리터러시를 높게 만드는 게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일본의 유소년 가이드를 사용해 골든 에이지별로 훈련 중심을 정확히 나눠 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구장창 기술력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8세 이전에는 게임 기반 9세부터 12세 사이에 기술, 상황 판단이 들어갑니다. 13세부터 17세까지는 전술 이해, 18세부터 개별 특성 강화입니다. 말을 잘 듣는 클럽들, 학교들을 대상으로 이런 유스 가이드를 짜놓고 상대적으로 가이드들을 잘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특색으로 훈련을 시키는 학원들 혹은 아카데미에서 기술 훈련을 배울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냥 대충 나눠놓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이들의 운동 능력 발달에 근거해 말을 듣는 기간에 따라서 나눠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일본은 생활체육 시작 나이가 유럽에 비해 여전히 높습니다. 여전히 공부에 집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 엘리트로 선발되는 과정 또한 느려 특출난 선수가 아직까진 덜 나오고 있지만 미토마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솔직히 손흥민, 이강인 우리나라가 키운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손흥민 아빠와 스페인이 키웠습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 축구하세요.